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여기 계신 분은 문조라고 하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못 나오고 국민학교 나왔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늘 태정태세 문단세를 외우라고 시켰거든요. 박보검이 출연했던 구름이 그린 달빛이 문조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고생들이 와서요 많이 왔어요. 박보검 보러 온다고. 하지만 처음에는 라고 많이 알려주신 분이세요.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황후라고 물어보셨잖아요. 예, 황제의 부인이십니다. 이분은 아들에 의해서 왕이 되셨고요. 그리고 양아들에 의해서 황제가 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문조의 양아들은 누구일까요? 땡이십니다. 어우, 땡이 나오니까 제가 막 기분이 납니다. 문조의 양아들, 황제를 만든 고종입니다. 예, 문조는요, 그러니까 정조 이후부터 속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지 아시죠? 예, 대비. 즉, 이때부터 여자들이 좀 목소리를 낼 수가 있었거든요. 자, 헌종 밑에 철종은요, 그때 당시에는 조대비의 시어머니였던 순원왕후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조대비는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상태였고요. 그 순원왕후 김씨에 의해서 저 강화되어 있는 철종을 데려다가 자신의 뒤를 이어서 25대 왕이 된 거고요. 철종 역시 후사를 얻지 못하고 승하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때는 순원왕후 김씨가 승하를 하셨기 때문에 바로 조대비의 세상에 온 거죠. 혹시 선생님들 소설 중에 소하루가 되면 의복을 깨끗이 갈아입고 이분에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나 아주 괜찮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겠죠. 자, 그래서 신정왕후 조씨하고 흥선대원군하고 마음이 잘 맞아서 흥선대원군의 두 번째 아들을 우리 고종으로 삼으시고 바로 이분의 후사를 잇게 했습니다. 근데요, 우리 흔히 그나마 그분도 이제 또 후사가 없었는데 기가 막히게도요,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였던 남영군이 인조의 후손이어서 그쪽에 있었을 때는 왕이 될 군번이 아니었는데 기가 막히게도 사도세자 이복 동생의 양자로 들어갔습니다. 제사를 지내주기 위해서. 그래서 법정으로 따지다 보면 그 세 분의 왕의 뒤를 이을 계급이 군번이 되었고 이렇게 고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망우리공원 옛날에 망우리 유명했던 공동묘지 거기에 또 계십니다. 그래서 산에 마주 안을 조금 제가 왕입니다. 의경세자가 있어요. 이분도 왕이 되지 못하고 세자 신분을 승하를 하셨고 그의 부인은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인수대비입니다. 그리고 의경세자의 아들은 성종이에요. 그래서 성종에 의해서 그분도 나중에 왕으로 추천되셨거든요. 그분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부인이 들어갈 자리에 의경세자가 들어가 있고 인수대비 들어갈 자리에 그러니까 남편이 들어갈 자리에 인수대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왜 그렇게 됐냐는 써있진 않지만 살아생전의 신분이 왕보다 대비였던 부인이 더 높았던 겁니다. 그리고 인수대비 조대비하면 저희 드라마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그렇게 위치가 바뀌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릉을 바라보시면은 그러니까 조선의 왕릉은 항상 이와 같이 산도 아니고 들판도 아닌 산자를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쯤에 만들어지거든요. 저 둥그런 언덕, 큰 언덕을 사초질 또는 강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위에 봉분에 만들어지는 건데 대부분 사람들은 저 사초질이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자리를 찾아서 그 대신에 조금 부족하면 더하고 좀 과하면 덜어내서 다듬는 개념. 바로 조선의 5대 왕입니다. 흔히 유교 국가의 왕이라고 해야지만 왕이 될 수 있는데요. 근데 아버지가 왕이었어도 더 중요했던 거 엄마가 또 왕비여야 돼요. 바로 근데 어떻게 보면은요 27명의 조선 왕이 있지만 이렇게 적장자 왕과 왕비의 소상의 아들이 왕이 된 경우는 3개는 세종, 나머지는 세종 플러스 문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아까 한글 말씀하셨는데 한글 그 훈민정음 세례본에 보면요 국교 과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아버지였던 그 왕과 세자가 즐겁게 함께 바로 한글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문종이 사실 일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아들 단정하면 너무나 매절한 스토리가 많고 아버지 세종하면은 너무나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세조 하면은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좀 묵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정확하게 규격을 내어서 이런 어떻게 보면 단순해 보이는 통을 만들어서 비가 오는 양을 측정했는데요. 이것을 만들고 하나 만들어서 맨 처음에 경복궁 앞에 딱 놨습니다. 근데 좋은 거예요. 너무 좋다. 제가 문종에서 야 이거 너무 좋으니까 요것만 만들어 그리고 와서 구경해 라고 하면 문종은 사실 칭찬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1년 동안 그 쓰임을 보고 자 보완할 점을 보완해서 그 다음부터는 전국 분형까지 그럼 지방자치 다룬 언덕에 만들어진 능을 동원 이강능이라고 합니다. 혹시 시간이 되실 때 선조의 능을 가보시면은요 하나의 정자각을 두고 왕과 왕비 두 분이 나란히 계신 능이 3개가 나타나요. 동부는 3개가 돼도 동원 이강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흔히 능의 개수를 실 때는요 동부는 쉬지 마시고 정자각 개수를 쉬면 거기에 능이 몇 개가 있다라고 확실하게 아실 것 같습니다. 이 동구릉에는 저희가 9개의 능이 있다고 하지만 10분의 왕비님과 7분의 왕이 계시거든요. 자 이렇게 여긴 2분이 계셔서 하나의 능이 되는 거고 저 선조릉 같은 경우에는 3분이 계셔서 또 하나의 능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계시면 2개의 능이 있는데 어디가 왕이고 어디가 왕비님 같으세요? 선생님 여기 아주 좋은 안 거죠.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단종을 낳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며느리가 없는 공석이잖아요. 며느리가 없는 공석에서 공세종은 또 욕심을 냈다면 바로 또 며느리를 맞아들였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상태에서 시아버지였던 세종이 승하를 하시고 문종은 법적인 상태에서는 싱글로 왕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공식적인 중전이 없었 보인 등이 우리가 흔히 황포정사라고 해서 그 어린 단종에게 인사권이 들어가는 종이를 줬을 때 낙점을 해두면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기록을 보면 차차적으로 문종이 자기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고 신하들이 올라왔을 때 잠시 반려도 시키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 충분히 시간이 흐르면 좋은 임금이 될 수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낙점이 된 거죠. 뭐가 좋다 안 좋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되고요. 밑에 노란 보자기가 덮여져 있는데 요 밑에 작은 상을 보자기를 걷어내면 사진과 같은 의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로 신이 평상, 신이 앉는 의자라고 보시면 되고 앞에 있는 상이 제수가 차려져 있는 제수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것은 다리입니다. 신교이고 지금 눈에 좀 덮여 있지만 이 능상까지 박석이 깔린 길이 연결이 된 저 길들이 바로 능상까지 신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기 계신 현동원